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과학 2단원 온도와열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과학 42쪽, 실험 관찰 21쪽을 공부할 겁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과학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온도와 고체, 기체, 액체에서의 열의 이동을 공부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 단열이 잘 되는 집 만들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에 배웠었는데요. 단열이라는 것은 열의 이동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오랜 시간 동안 따뜻함이 유지되죠. 단열이 잘 되는 집은 집 밖으로 열이 쉽게 이동하지 않는 집이에요. 반면에 단열이 잘 되지 않는 집은 집 밖으로 열이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기구를 켜도 집안이 빨리 따뜻해지지 않겠죠. 단열이 잘 되는 집은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난방비를 줄여주는 똑똑한 단열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볼게요. 길라임 씨는 매년 실내 방한용품을 이용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3중으로 된 뽁뽁이 단열 시트는 한기를 차단해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가량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늬가 들어간 인테리어용 단열 시트도 있는데요. 이 밖에도 틈새 바람을 막아주는 문풍지부터 외풍 차단 필름, 물 흡수 테이프까지 다양합니다. 게다가 5,000원 미만으로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난방비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인기가 아주 좋고 고객님들이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엔 구매한 방한용품을 활용해 단열 효과를 높여볼 차례인데요. 먼저 창문의 크기에 맞춰 외풍 차단 필름을 자릅니다.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창에 붙이고 필름을 붙여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문풍지도 창틀 안에 이렇게 넣습니다. 외풍만 막아도 30%나 난방 효과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외풍 차단에 효과적인 문풍지는 베란다나 중문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뿌리는 단열 제품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창문에 뿌린 뒤 마른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한번 사용해 최대 2개월까지 단열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단열 커튼과 단열 팬트 등을 함께 활용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집안의 온도는 올려주고 난방비는 내려주니까 일석이조 효과로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에 단열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도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 볼 텐데요.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드는 방법을 계획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열이 잘 되게 하려면 벽을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 틈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의 온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획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먼저 단열이 잘 되게 하려면 벽을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두꺼운 종이 상자 혹은 벽과 벽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은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요. 이 외에도 또 어떤 재료로 만들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창문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 사이에 틈이 있죠. 아주 미세한 틈이지만 그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면 단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투명 비닐을 오려서 창문 위에 덮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색종이를 오려서 창문 위에 덮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이 외에 또 좋은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하는 것처럼 뽁뽁이를 오려서 창문 위에 덮어도 좋을 것 같고요. 벽 틈으로 열이 빠져나갈 수도 있죠. 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도 틈이 생기지 않도록 솜으로 막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틈이 생기는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꼼꼼히 막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틈이 생기는 부분을 색 점토로 막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단열재를 사용해서 벽틈에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보고 싶나요? 자,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자, 집안의 온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집안 공기 온도를 측정해서 공기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단열이 잘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에 온도를 측정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온도를 측정했을 때 그 온도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집이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열이 잘 된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처음 측정한 온도와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한 온도의 차이가 적게 나도록 만들어야겠죠. 이거 외에도 단열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 스스로 생각해 보고요. 우리 친구들의 방법으로 확인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구상한 것을 바탕으로 준비물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물은 좀 많이 필요해요. 단열재가 필요하고요. 집 단면도,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알코올 온도계, 그리고 초시계, 목공용풀, 가위, 손난로, 셀로판 테이프, 고무차력도 준비했네요. 이 외에도 나만의 준비물이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고무줄이나 상자나 나무 젓가락이나 등등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열재를 활용해서 만들어도 좋겠어요. 자, 그럼 우드록과 색점토 등의 단열재를 사용해서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 봅시다. 준비물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집 단면도를 오려 조립합니다. 그 다음 단열재 역할을 하는 우드록을 집의 지붕과 벽면에 붙이고 셀로판 테이프를 창문에 붙여줍니다. 또 다른 단열재 역할을 하는 색점토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막고 지붕에 있는 구멍에 온도계를 끼워 고정하면 단열이 잘 되는 집 완성! 자, 이제 따뜻한 핫팩 위에
집 O형을 올려놓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집안의 온도를 측정해 보세요. 단열이 잘 되는 집 만들기 실험 영상 잘 보았나요? 선생님이 설명해준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실험 관찰 21쪽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드는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는요. 우리 친구들만의 재료를 쓰면 되는데 선생님은 예시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집 단면도 단열재, 우드록, 솜, 가위, 목공용풀,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했어요. 만드는 방법은 벽을 열이 잘 이동하지 않는 우드록으로 만들었고요. 벽 틈과 작은 구멍에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솜을 채워서 단열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각이 진 부분도 열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셀로판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여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번. 따뜻한 손난로 위에 집을 올려놓은 뒤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두고 집안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실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어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측정한 결과는 선생님과 좀 다르겠죠. 책에는 우리 친구들이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쓰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예시로 보여줄게요. 선생님은 시간을 2분 간격으로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온도가 56도 정도 되었었는데요. 점점점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56.3도였고 그 다음에는 42.7도였죠. 이 차이가 몇 도일까요? 56.3도 빼기 42.7도 하면 갑자기 수학 시간이 됐네요. 13.6도 차이가 되었네요. 이 온도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많이 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단열이 잘 되는 집을 만들었으니까 온도차가 적게 나는 집이 단열이 잘 되도록 잘 만든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측정해보고 선생님과 결과를 비교해보세요. 자, 3번 문제. 집안의 온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는 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 써봅시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드록과 뾱뾱이를 함께 사용하면 열이 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벽 틈을 색 점토로 꼼꼼하게 막았거나 아니면 창문까지 뾱뾱이로 막았거나 여러가지 단열재를 적극 활용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면 열의 이동이 줄어들겠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44쪽입니다. 온도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열화상 사진기. 우리 친구들 열화상 사진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열화상 사진기는요, 각종 전기나 기계에 열이 많이 올라서 과열된 부분을 즉시 발견해서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사진기인데요. 많은 공장이나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발열 체크를 하는데도 사용하기도 하지요. 자,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열 화상 사진기는 물체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온도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내주는 특수한 사진기입니다.
열 화상 사진기로 물체를 촬영하면 온도가 높은 부분은 사진기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온도가 낮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이러한 열 화상 사진기를 사용하면 건물에서 단열이 잘 되지 않고 열이 새는 곳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진기 화면에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단열이 잘 되지 않아 열이 쉽게 빠져나가는 곳이고요.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곳이랍니다. 또 열 화상 사진기는 공항에서도 사용하는데요. 열 화상 사진기로 감기나 전염병을 알고 있어 열이 나는 사람을 즉시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재 현장에서 안전한 길을 찾아 사람을 더 빠르게 구조할 때도 사용하고요.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에 과열된 부분도 즉시 발견해 고장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 기기, 무인 비행기 등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열화상 사진기도 개발되었습니다. 이처럼 열화상 사진기는 다양한 산업 기술에 적용해 활용되고 있답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 이 단원 벌써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도와 열을 정리해보는 단원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친구들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고요. 나만의 단열재 집 만들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